이번 시간에는 내 토지에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으면 배타적 사용 소유권이 없다. 그리고 아스콘 포장 부분을 제외하고 건축허가를 넣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지금 하얗게 그어져 있는 것이 지적상 도로입니다. 지적도의 도로. 그런데 실제로 포장은 측량을 안 하고 한 것 같습니다. 빨간색으로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콘 포장을 했다는 얘기는 상당한 비용이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아마 면사무소에서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지금 내 땅을 이만큼 침범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건축허가를 지금 신청을 한다면 이 면적을 빼고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빼고 한다면 이 현황도를 인정해버리는 꼴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한 거죠. 자, 답변을 하자면 첫 번째, 이 아스콘 포장이 누가 언제 했는지 정확히 알아봐야겠죠. 왜냐하면 소유권자는 민법 211조에 의해서 법률의 범위 내에서,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사용수익 처분 권한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내 땅에다가 내 동의 없이 포장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남이 포장을 했다는 얘기는 점유한 것일 수도 있거든요. 자기들이 도로로 쓰겠다고 했으면 그걸 반환해라, 내 도로 내 거니까 배타적 사용 수익권은 나한테만 있으니까 반환해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민법 213조에 있고, 또 내 소유권을 침해했으니까 방해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이 있어요. 민법 214조에.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조사해가지고 이제 대화로 안 되면 그때 뭐 변호사하고 상의해서 처리하기로 하고, 기본적으로 내 동의 없이는 남이 내 땅에다가 포장을 할 수도 안 되고 사용해서 안 되기 때문에 돌려달라 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여기까지만 공부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게 내가 또는 전소유자가 동의를 해서 포장이 됐는지 그건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때 동의를 해서 포장을 한 거라면 사실 지금 현 주인이 나라도 그 전 주인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이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소유권자가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랬는데 그 법률은 여러 가지 법률이 포함된다고 봐야 됩니다. 실제 우리 개발에 있어서는 헌법 22조에 사유재산권이 있고 23조에 헌법 122조에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라고 하는 그런 제한과 의무를 가할 수 있는 헌법 조문이 있는데, 공법이죠, 한마디로. 그런 공법들에 대한 제한까지도 소유권자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공익을 위해서 사유재산이 법률의 범위 내에서 제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지금 통상적인 걸 봤을 때는 이 포장도로는 아마 면사무소에서 시 예산을 가지고 포장을 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을 주민들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이웃 주민한테 묻고 마을 이장한테 묻고, 그래서 이게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지적도도 한번 다시 떼보고 부동산 종합증명 같은 것도 떼봐가지고 서류를 기본적인 갖춘 후에 면사무소나, 또는 면사무소에 모른다고 그러면 시군청 도로계에 가봐야 되겠죠. 그래서 시군청 담당과에 가서 포장한 주체가 누구인지를 물어가지고 문서로 답변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지적과 현황이 다르다고 하려면 측량을 일단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눈으로 봐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우리가 건축허가를 집어넣으려면 내 땅 경계 측량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내 땅 안에 이렇게 포장된, 아스콘 포장된 땅이 있다 그러면 이걸 제척하고 건축허가를 넣어야 될 거냐, 제척하지 않고 넣어야 될 거냐. 제척하지 않고 넣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누가 포장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포장하는 사람이 저 아수콘 걷어내려면 그 온상복구 비용도 들어가고요. 측량 비용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이제 필요시에는 변호사 도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누가 포장을 했는지에 대해서 일단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쪽에 지금 지적도상 도로인데 이 지적도상 도로인데 타인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도 다시 찾아서 도로로 넣어야 되겠죠. 이 밑에가 줄어드니까 밑에 내가 땅을 찾아오고 이건 도로로 넣어야 되니까 이럴 때 들어가는 이제 비용들은 감안하면 되는데 문제는 윗 땅을 지금 이 지적도의 도로가 20명이 지금 공유 지분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땅을 개발할 때는 그럼 어떡할 거냐? 만약에 이 땅이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라면 이것도 나머지 19명의 동의가 있어야만이 도로로 만들 수 있다. 이런 걸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포장된 현황 도로까지 건축허가를 넣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런데 혹시라도 전 소유자가 동의를 해줬거나 또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배타적 사용 소유권이 제한될 수도 있고 또 만약에 이 포장된 부분을 원상복구를 시켜버리면 이 안쪽으로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하다. 그러니까 주민이 오랫동안 사용했던 도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빼고 건축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주겠다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허가청에서는. 그러니까 허가청에서는 뭐 이게 이제 오랫동안 주민들이 사용했던 도로가 없어져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도로 또는 관습상 도로도 봐야 됩니다. 개발행위 허가 팀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포함해서 여기를 포함해서 건축허가를 넣는다면 포장도로까지 넣는다고 했을 때는 개발행위 팀에서 이 면적을 제척하고 개발행위 허가를 해줘야 할 건지 아니면 포함하고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할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권리주장을 하실 것이 뭐냐면 전에 이 부분을 포장된 이 부분을 사용 승낙을 해줬던 거라면 그 근거가 분명히 남아있을 거거든요. 면에 남아있던 시군청에 남아있던. 그래서 그런 문서로 근거가 남아있다면 꼼짝없이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제한된 포기된 도로로 봐서 그걸 제척하고 허가를 받아야 될 것이고 그런 문서로 된 포기된 근거가 없다면 여러분이 찾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것이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포기된 공도라 하더라도 이 부분이 공도의 부분이라 하더라도 소유권은 남아있거든요. 어차피 등기부상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이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여기가 오랫동안 주민이 사용했다거나 뭐 그래서 도로로 써야 된다면 이 부분이 없어지면 이 안에 사람이 또는 이웃이 쓸 수가 없다. 땅을 쓸 수 없다 그러면 이건 주의토지 통행권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제한만 돼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되고 주의토지 통행권 하면 이건 뺏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건너편 땅을 우리는 확보해서 지적상 도로가 제대로 나갈 수 있는지를 먼저 봐야 되는 것이죠. 자, 지금 현재 관습상 지역권은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통행지역권은 또 인정하고 있거든요.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1차 이게 빼고 포장된 도로 면적까지 포함해서 건축허가를 넣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개발행위 허가를 넣었다가 그 다음에 또 복잡한 문제가 생기면 또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합시다. 이번 시간에는 내 토지에 아스콘 포장이 돼 있으면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없는 제한된 그런 도로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소유물 반환 청구권도 있고 소유물 방해 제거 예방 청구권 등들이 있기 때문에 권리를 찾으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개발행위 건축 면적에 넣어서 받을 수 있는데 비도시 면적이면 도로 지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건축법의 문제는 아니지만 개발행위에서 문제가 되고 특히 개발행위 허가에서는 이것이 이미 주민들이 오랫동안 사용했던 사실상의 도로라면 그 부분을 제척하려고 할 것이다.